자, 월상대군 성종의 형이었습니다. 어, 한명회 때문에 자기가 왕위 계승서열 1순위였는데 한명회가 자기 사위 월산대군 동생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정치적으로 좀 피해를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투쟁하지 않고 물러나서 조용히 문학 활동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시가 재화선이라는 시였습니다. 그림 부치에 적다 이런 제목이었고 한번 읽고만 넘어가면 노란잎 가을바람 속 푸른 산 해 떨어질 때 강남은 아득히 어느 곳인가 하나의 노 가는 것이 더디고 더디네. 부채에 그려진 풍경화를 보고 그대로 이제 지은 시인데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담담하게 쓴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 기군실이라는 시였습니다. 기는 누구누구에게 붙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지금 같으면 뭐 택배 보내는 거죠. 편지 보내는 겁니다. 군실은 어떤 사람의 자인데 20살 되면 받는 자인데 누구인지는 좀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군실이라는 사람에게 준 시인데요. 자, 첫 번째 구절 여관 잔등효 여관에 남을 잔 등불 등 남은 등불 여관에 남은 등불 새벽. 자, 지금 명사로만 이렇게 단어를 쑥뚝 던져놨습니다. 여관, 남은 새벽, 등불. 요 세 단어 가지고 어떤 걸 연상할 수 있습니까? 여관, 남은 등불, 새벽. 제 생각에는 잠을 들지 못한 것 같아요. 잠을 들지 못하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등불 이제 다 타가려고 하는데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있는 장소, 여관, 남은 등불, 새벽 이렇게 던진 것 같아요. 두 번째, 고성 새우추. 외로운 성, 간을 새 비우자는 가랑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두 번째 구절도 마찬가지로 단어 세 개를 던져놨습니다. 외로운 성, 가랑비, 가을. 외로운 성, 가랑비, 가을. 자, 내가 있는 이 여관에 아마도 외로운 성에 있는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1, 2구를 연결시킨다고 보면 외로운 성이고 지금은 가랑비 내리고 계절은 가을이고 그런데 나는 여관에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해서 그 다음 3구로 가겠습니다. 사군의 불진 그리워하다 생각사 군은 여기서는 임금이 아니라 2인칭 그대군 그대를 그리워하며 의 생각이 불진 다함이 없는데 자, 3구에서 보면 왜 1, 2구에서 낯선 곳에서 잠 못 들어 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잠을 못 잔 이유가 친구 보고 싶어서, 이 군실이 보고 싶어서, 그대를 그리워하며 생각이 다함이 없는데 천리 대강유, 천리의 일천천 거리 다니리, 천리의 대강유, 큰 강이 흐르네. 천리에 큰 강이 흐르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천리에 큰 강이 흐르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두 가지였죠? 지금 낯선 곳에 여관에 와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리 큰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천리 큰 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내가 있는 이 여관 성곽 앞에 큰 강이 있다. 말 그대로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큰 강처럼 나의 그리움이 커다랗게 흐른다. 길게 흐른다. 너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이렇게 강 같다. 강같이 넓고 길다. 이걸 이제 담아서 비유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여관에 남은 등불 새벽, 외로운 성에 가랑비 내리는 가을. 자, 이 구절을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변방이나 객지를 도도는 사람의 고독을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으로 승화시킨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를 그리워하며 생각이 다함이 없는데 천리에 큰 강이 흐르네. 자, 이 대목은 월산대군의 끝없는 그리움을 쉼 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물에 비유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군실에 대한 그리움을 큰 강물에 비유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산대군이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소박한 우정과 자연에 만족했던 것은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의 삶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산대군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왕위를 놓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복수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완전히 자기가 진짜 1순위 레벨이었기 때문에 한 장기간 시간을 두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거 대상이 누굽니까?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동생 하라고 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러나서 이제 마음을 비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음, 가랑비 내리는 가을 새벽에 느끼는 고독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꿔낸 그의 태도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임을 증명합니다. 음, 그리워할 만한 친구가 있다는 거, 그리워할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워할 만한 친구가 손가락으로 세어 보십시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워할 만한 친구.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친한 척하고 막 잘 알고 지내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세 가지 활동을 했어요. 과에서 활동을 했고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네 가지를 했네. 동문회에서 활동을 했고 뭐 학군에서 활동을 했고 하여튼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2, 30년 지나고 나서 그 수십 명 되는 친구들 중에 뭐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 한두 명, 두세 명,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많은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 내가 영업으로 내 입신양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영업하시는 친구들은 늘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졸업하시면 영업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연락 옵니다. 지금 보험해라, 차 사라 이렇게 하면서 연락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 말고서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한두 명이면 충분하니까 그냥 내 할 일 잘하면 내 수준에 맞는 친구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친구 걱정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잘하면 나를 알아주는 친구들은 옆에서 남아서 따라옵니다. 월산대군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괜히 뭐 왕이 가지겠다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힘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리워할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이제 삶을 보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신항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볼 텐데요. 자, 신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허균이 신항의 작품을 뽑았는데, 자, 알파메일.
자, 금수저입니다. 신숙주의 증손자.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세종의 아들.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아버지는 뭐 진사시, 문과초시 수석 차지한 신종호.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운 좋게도 머리도 엄청 좋았습니다. 완전히 금수저에다가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7살, 8살 때 그 어렵다는, 그 쉽지 않다는 황상국집을 외울 정도로 잘했고요. 아버지가 워낙 똑똑하니까 또 애 보니까 그 신앙을 낳아놓고 보니까 애 똑똑해. 그래서 뭐 산수화 펴놓고 이 산수화에 맞춰서 시 한 번 지어볼래?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린 신앙이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 보면서 읽지도 못하겠고 해석도 못하겠는데 얘는 이걸 이제 지었다는 거죠. 물 파랗고 모래 맑아 가을은 깊었고 남으로 날아오는 기러기 때 갈대밭이 내리네. 안개처럼 내리는 가랑비로 멀고 아득한 저쪽 한 가닥 푸른 산 같은 게 곧 우리 집이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산수화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람을 알아보죠. 와, 야는 이대로만 자라면 대가가 되겠다.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7살, 8살 때 일입니다. 자, 이렇게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고, 그리고 로얄 패밀리고 하니까, 성종이 자기 딸을 그 신앙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결혼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때 신앙 나이가 한 14살, 만 13살 때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결혼하기 전에는 점을 보잖아요. 점을 보니까 신앙이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은 게 명이 짧다는 거라. 명이 짧다고 그 점치는 사람이 신앙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사람을 맞이하는데 마땅히 어진지 아닌지 현명한지 이런 걸 가려야지 어찌 수명을 따지겠나. 이 아이의 신앙의 기운과 도량이 비범하니 반드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명이 짧다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이게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얄 패밀리였는데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효살이를 3년 동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성종 다음에 임금이 누굽니까? 연산군. 어, 연산군은 이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로얄 패밀리인데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아, 이상한 보스 모시는 거. 이상한 보스 모시는 거 참 힘듭니다. 연산군이 얘가 내 편일까 아닐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많이 던지는데, 신앙한테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때 자기 뭐, 데뷔마마도 돌아가시고 했는데, 상을 짧게 지냈거든요, 연산군이. 연산군이 상을 짧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짧게 치는 것이 오랑캐 풍습인가? 이렇게 신앙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연산군이 상을 짧게 치렀어. 그 다음에 신앙한테 물었어. 상을 짧게 치르면 그게 오랑캐 풍습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생각하다가 원래 상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 뭐 예의에 맞습니다만 군주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법칙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제가 그래도 내 비율을 좀 맞추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신앙이 집에 들어와서 문집에 써놓기를 오늘 재앙이 부모님께 미칠까 염려해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일기에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 수 있죠, 신앙도. 하면 이제 자기도 날아가고 집안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 참아 못했다는. 그런 상황에 워낙 이제 신앙이 로얄 패밀리에다가 똑똑하고 막 이러니까 간신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옆에 두면 조금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간신 중에 임승재라는 사람이 연산군에게 신앙을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했는데 연산군이 그 모함을 이제 받아들여서 신앙을 이제 퇴출시킵니다. 퇴출시켰는데 이렇게 퇴출당하고 나니까 신앙은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합니다. 살얼음 걷다가 내가 뭐 먹고 살 거 없는 것도 아니고 부잣집인데 조용히 살지 이러면서 문 딱 닫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하고 조용하게 이제 학문만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연산군은 좀 뭐라 그러나 좀 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기록에 남기로 좀 포악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자기가 있는 이 궁궐의 일을 연산군 자기가 통제하는 궁궐의 일을 바깥으로 발설하는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궁궐 안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한테 신고하면 상을 줬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함정 수사관들이 연산군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지금 퇴출되어 있는 신앙한테 가가지고 자네가 뭐 궁궐에 있는 뭐 나쁜 그 모의하는 사람들 신고해주면 아마 왕께서 잘 봐주실 걸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신앙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뭐 이런 거 고발 같은 거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어, 퇴출돼서 살지는 알지만 내가 다시 복직하겠다고 남을 고발하고 하는지 그건 내가 내 성격이 안 맞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계속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뭐 조금 더 자기 살겠다고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함정을 잘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연산군이 워낙 정치를 못하니까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중종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왕이 새로 나라를 이제 임금이 되면 거기에 공신들에 대해서 포상을 내립니다. 근데 공신 포상 내릴 때 첫 번째는 진짜 공신들, 진짜 쿠데타 준비 같이 한 사람들, 같이 한 사람들도 포상을 주지만 그 새로 왕 된 입장에서는 음, 이제 내가 왕이 돼서 써야 될 사람들, 써야 될 사람들에게도 포상을 줍니다. 포상을 주면서 자네들은 나하고 같이 일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반정 공신으로 포상을 주는데 그거를 이제 신앙한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내가 거사에 참여도 안 했고 이미 뭐 일이 다 정해졌는데 여기 뭐 줄 서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반정공신의 장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참 용해가지고 30살 때 신앙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동생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삼가는 거, 조심하는 거, 삼가는 거. 말 조심, 행동 조심하는 게 첫 번째더라. 제가 천재로 살아봤잖아요. 천재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없었어. 그 똑똑한 머리로 살아봤는데 이 똑똑한 머리도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아니더라. 첫 번째는 말 조심, 행동 조심하는 게 첫 번째더라. 그 다음이 재능이다. 재능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말조심과 행동조심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노력, 재주다. 그리고 또 좀 대인배의 면모가 느껴지는 게 30살이면 너무 아까운 나이잖아요. 지금도 아깝지만 그때도 아까운 나이입니다. 30이면. 그때 아까운 나이에 죽으면서도 그냥 하늘이 내린 운명대로 사는데 크게 뭐 억울할 게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달관한 자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마지막 떠나면서 살아서는 호화로운 집에 있다가 죽어서는 산하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시 한 수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러면
신앙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의 작품은 배가입니다. 배가가 누굽니까? 배가 절연 그리고 지음 두 보사성어의 주인공이죠. 그냥 복습 삼아 알지자 소리음자 지음은 무슨 뜻입니까? 베스트 프렌드죠. 나의 음악 소리를 이해해주는 친구, 나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친구라고 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에서 지음하면 아주 친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습 삼아 배가 절현은 무슨 뜻입니까? 배가는 여기 주인공 이름이고 절현은 끈을 절자 악기 줄 현자 배가가 악기에 줄을 끊었다는 거고 왜 악기에 줄을 끊었죠? 배가의 지음인 종자기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배가가 세상에 내가 검은고를 연주하면 내 검은고 연주를 100% 이해해 준 사람은 종자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의 친구 종자기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나 하면서 자기의 검은고 줄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절연하면 친한 친구의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배가를 주제로 신앙이 시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 아, 자, 탄, 오금. 나아, 자는 스스로자. 나는 스스로, 탄, 연주하다 탄입니다. 오자는 1인칭 나오. 그 다음에 금은 검은고금. 나는 스스로 내 검은고를 연주하니. 불수구상음. 아니 불, 반드시 수.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 아니 불, 반드시 수.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 구는 구하다, 요구하다. 상은 감상하다. 음은 음악, 소리, 음자. 반드시 음악 감상을 구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음악 감상을 구하지는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1구하고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나는 스스로 내 검은고를 연주하니 반드시 음악 감상을 구하지는 않는다,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작곡가 중에 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나의 음악을 대중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중들 취향에 맞춰서 작곡하는 사람입니다. 아, 박진영 같은 사람입니다. 박진영 같은 사람은 내가 음악을 딱 작곡하면 이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춤을 잘 출 것 같은 그런 음악을 만들어. 왜냐하면 자기가 춤을 좋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냥 악보로 옮기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남들이 뭐 알아주는 것 그것보다는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음률을 그대로 적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작곡가가 있습니다. 지금 배가는 후자의 작곡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서 작곡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나오는 것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냥 검은 거를 연주할 뿐이니 내 음악을 누가 들어주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구절. 종기, 역, 하물. 종기는 배가의 친구 종자기의 이름을 줄여서 쓴 겁니다. 종기. 종자기는 역, 또역, 하물.
어떤 하, 물건, 물, 사람, 물. 종자기는 또 어떤 사람이라서 이 물건 물자가 보통은 물건으로 많이 쓰지만 인물 할 때 이 물자 쓰잖아요. 그래서 물자는 사람도 됩니다. 종자기는 또 어떤 사람이라서 강, 변, 현상심. 강할 강자인데 이 강할 강자가 부사로 억지로라고 쓰입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런 뜻이죠. 강제적으로, 억지로. 변, 분별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억지로 분별하는가. 현상심. 현은 아끼줄 현, 상은 윗상, 심은 마음. 억지로 아끼줄 위에 마음을 분별하는가. 자, 이건 또 무엇을 빗댄 말입니까? 종자기가 배가의 음악을 듣고 배가의 음악이 의도했던 바를 풀이해낸 것. 그 사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 신앙이 생각할 때 음악이라는 것은 꼭 공감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음주를 그냥 풀어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공감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베가는 왜 다른 사람한테 공감받기 위한 음악을 만들었고, 종자기는 왜 친구라고 해서 그 음악이 의도했던 바를 해석하고 분별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가와 종자기의 고사성어를 뒤집어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신앙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친구가 없겠죠? 친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난 나대로 산다.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자,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구절. 나는 스스로 내 검은 고를 연주하니 반드시 내 음악을 감상할 사람을 구할 필요는 없지. 이 구절은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자아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구절. 종자기는 또 어떤 사람이라서 억지로 검은 거 줄위 마음을 분별하는가. 이 구절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 종자기를 그리워하기보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억지로 읽어내려 하는 행위 자체를 조심합니다. 이건 이제 신앙이 지향했던,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시에 담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 독자에게 세속의 인정이라는 욕망을 내려놓는 소욕과 욕심을 줄이는 것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지족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중종 반정 이후에 공을 탐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거부했던 태도는 이미 자기 내면에 굳건한 가치 기준을 세운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평온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벼슬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시와 술, 검은 고를 즐기며 자신만의 한거 조용한 삶을 우아하게 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박계강이라는 사람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계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박계강은 별명이 40문장입니다. 40문장. 40은 이 사람이 글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입니다. 40.
40에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일정 수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40문장이다. 40문장. 40의 문장의 대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명이 시은입니다. 저자, 시장, 시자에다가 수물은자. 시장에, 저작거리에 숨어있는 은자라는 뜻이고요. 40살 때 시장에 지나가다가 어떤 노비가 자기한테 그 글자를 좀 물어봤습니다. 시장에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떤 노비가 글자를 물어봤는데 자기 글자를 모르잖아. 글자를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해주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 장면을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양반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 노비가 물어보는데 글자도 못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을 당한 겁니다. 당했는데 보통 그걸 당하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자기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 노비를 막 갈굽니다.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박계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수치심을 내가 그냥 집이 부자라서 글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진짜 부끄럽네. 이제 이 부끄러움을 좀 학문으로 공부로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40대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한자 공부, 한문 공부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공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몇 년 만에 한문에 대한 그 높은 성취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배웠던 앞서 배웠던 김정? 김정은 뒤에 나온다 참. 뒤에 볼 김정과 그다음에 유희경이라는 뛰어난 문인들과 교류할 정도의 우리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수준이 높으면 내 주변에 수준 높은 사람이 모이고 내가 수준이 낮으면 내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듯이 박계강도 처음에 글을 모를 때는 주위에 수준 높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문장을 하면서 자기가 뛰어난 작시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김정이나 유희경과 같은 뛰어난 문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시, 바로 다음에 볼 증인이라는 시가 박경화의 대표 작품이고요. 나중에 홍세타라는 사람이 해동유주라는 책을 편집을 합니다. 이 해동유주는 어떤 거냐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재 우리 거리에 떠돌고 있는 시, 그걸 모은 게 해동유주였거든요. 홍세태가 그 해동유주를 모으면서 제일 첫 번째 작품으로 박대강의 작품을 뽑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야의 시인들 중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사람이 박계강이고 그 사람이 40살에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박계강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은 주다, 인은 사람, 사람에게 주다, 그냥 친구에게 주다. 그래서 벗에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대에게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저는 글자에 충실해서 우리는 이제 문법을 좀 알아야 되니까 증인, 사람에게 주다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 화락지춘모 꽃화 떨어질라 꽃이 떨어지니 알겠습니다. 봄춘 저물모 봄이 저물어 감을 알겠고 꽃이 떨어지니
봄이 저물어 가면 알겠고. 두 번째 구절. 준공각 주묵. 자, 이 글자는 보통은 높을 존자입니다. 존귀한 분 할 때 높을 존자인데 이 존자는 술통 준자하고 통용됩니다. 이 왼쪽에 나무 목자 붙이면 술통 준자인데 술통 준자하고 통용해서 여기서는 술통 준으로 쓰였습니다. 술통이 빌공자 술통이 비었으니 알겠네, 깨달았네, 알겠네, 깨달았네, 주무, 술주자, 없을 무자. 술통이 비었으니 술이 없는 것을 알겠네. 1, 2구를 연달아서 보면 꽃이 떨어지니 봄이 저물어 감을 알겠고 술통이 비었으니 이제 술이 없음을 알겠네. 세 번째 구절. 광음 최백발 빛광 그늘음. 빛광 그늘음에서 광음하면 이건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진 단어입니까? 광음. 자, 광음은 빛과 그늘, 해와 달을 상징하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광음이라고 하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광음이 재촉하다, 바쁘게 하다, 재촉하다, 최입니다. 시간이 백발을 재촉하니, 흰 머리칼을 재촉하니. 시간이 흰 머리칼을 재촉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빨리 흐르고 사람은 금방 늙는다. 이 말이겠죠? 시간은 빨리 흐르고 사람은 빨리 늙는다. 제가 대학교 올 때는 학력고사라는 걸 쳤습니다. 학력고사라는 걸 칠 때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가서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건물에 와서 이쪽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는 아주 야만의 시대라서 여기서 담배 피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 30년 뒤에 여기서 수업하던 거 엊그제처럼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기억 중에 좀 생생한 거 없습니까? 음, 다는 그렇게 기억 못해도 생생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나이 들어도 계속 좀 생생하고 그렇거든요.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진부한 말이지만 마치 오늘이 나의 마지막 생인 것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생인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그 집중력, 그 진심이 다 나한테 좋은 결과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보내다 보면 그 건성으로 보낸 나의 좀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이 다 또 나에게 결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깊이 아시고 진부한 말이지만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하시고 좀 진지하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음을 광음최백발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 보십시오. 막석전의고 하지 마라 금지사입니다. 하지 마라. 아까워하다 아까워하지 마라. 보통 이 전자는 경전 전자로 쓰는데 여기서는 전당포 할 때 저당 잡힐 전자입니다. 전당포. 옷의 살고 아까워하지 마라. 옷을 저당 잡혀서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옷을 저당 잡혀서 사는 것을. 옷을 저당 잡혀서 뭘 살까요? 뭘 살까요? 여기 이제 가로 안에 답을 써놨는데 술을 사는 겁니다. 왜 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 전의 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옛날 두보시가 있거든요. 그 두보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회 일일 전춘의 매일 강두 진치기. 조회, 국가의 조회를 마치고 나라 일에서 돌아와서 날마다 봄옷을 저당 잡혀서 매일 강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어, 흠뻑 취해서 돌아오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간이, 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하고 살아라. 이런 뜻에서 이제 두보가 지은 시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이 사람도 옷 잡혀가지고, 어, 술 마시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까우니 술 마셔라. 이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이지.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술 좋아하지? 술 마시라. 음, 핵심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 말.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건 좀 미뤄둬야지. 그런 다 필요 없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시간 없다. 네가 늘 젊을 줄 아나. 네가 늘 영원히 살 줄 아나. 시간은 없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그래서 옷을 잡힌다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의 시선, 좋은 옷 입는 거,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남의 시선 때문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 시선 다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진심이고 내 가슴이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시간 별로 없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이게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는요. 자, 김정입니다. 아까 40문장 박계강이 같이 올렸다는 김정인데 김정이 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도 매우 똑똑한 사람인데 안타깝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서에 통달했습니다. 음, 여러분들 논어맹자 자, 안 시킬 테니까 그냥 손만 살짝 들어보세요. 논어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 맹자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 자, 논어 맹자를 한번 도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책이 그렇게 쉽게 배워지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쉽게 배워지는 책이 아닙니다. 진짜 다 쏟아부어서 몇 년 해야 좀 감이 오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걸 이제 어린 나이에 사서를 다 통달했다는 겁니다. 21살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고시 수석이죠. 21살 때 행정고시 수석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생애를 보면 항상 뭐 장원했던 사람들 딱딱 나오거든요. 이 장원했던 사람들은 별 무리 없이 그대로 이제 영의정 좌의정 할 사람들이야. 그대로 가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에 반기를 세우면 퇴출당하는 거고 그냥 권력에 잘 맞게만 하면 삼정승까지 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권력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경 왕후가 어, 억울하게 폐위를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좌제로, 연좌제로 연산군과 단경 왕후는 중종의 비인데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 됐잖아요. 중종의 비니까 이제 중종이 왕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종이 왕실이 다 친척이 얽혀 있으니까 연산군 쪽 사람하고 또 친인척으로 얽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연좌시켜 가지고 단경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거를 김정이 봤을 때는 이건 지나친 연좌제다. 이 사람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그게 중종을 왕으로 만든 권력자들한테는 자기의 권력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권력 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 당시의 최고의 개혁가 조광조하고 김정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향약 만들어서 백성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백성들이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줬고, 소학이라는 기본 텍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의와 학문을 가지고 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현량과라는 것을 실시해서 과거 시험에서 놓친 인재들을, 과거 시험에서 놓친 어진 사람들을 지방에서 추천으로 관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광조하고 김정일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젊은 관료들인데, 젊은 관료들이 이렇게 혁신적인 개혁안을 막 내니까 중종을 왕으로 만들었던 기존의 훈구 대신 기존의 권력자들 눈에는 그게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계속 침탈해 오는 것이 자기의 권력이거든. 자기의 권력을 계속 갉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묘연의 기묘사화라는 것을 일으켜서 조광조와 김정일파가 몰락하게 됩니다. 옥중에서 옥중에서 여러 번 상소문을 올리고 했는데 그게 다 통하지 않았고요. 유배를 가다가 제주도까지 유배를 갔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학장계,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저기 평생에 제주도 처음 와봤겠지? 그러니까 제주도는 기존에 살던 건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제주도의 풍속을 글로 남겼습니다. 오늘 똑똑한 사람이니까 생각났습니다. 제주 풍토록을 남겼습니다. 음, 그런데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약을 받아서 35세 사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김정이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쫙 보면 김정이 했던 행위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중종 밑에 있던 권력자들 때문에 김정이 탄압을 받았지만 그 권력자들도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된 다음에는 김정이 밟았던 그 길이 다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추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지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이 죽은 다음에 영의정으로 추정해 줍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최고 고위직으로 추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불린 이황이 충황 김정의 학문은 보통 사람보다 한 등급 높다,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김정이 지은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정희 씨는 가월입니다. 가월, 아름다울 가, 달월, 아름다운 달. 첫 번째 구절, 가월 중운엄, 아름다운 달,
중자는 무거울 중자, 그리고 중복된다 할 때는 겹칠 중자. 여기서는 겹치다 뜻. 아름다운 달, 겹친 구름은 엄은 가리름. 겹친 구름에 가려져. 이 말은 달이 진짜 이쁜 달이 있는데 그 달이 여러 겹의 구름에 가려져 있는 상황을 묘사한 거겠죠? 두 번째 구절. 조조 명색 수. 멀다 조, 저물다 명. 빛색, 멀고 멀리. 저무는 빛의 수, 근심수. 멀고 멀리 저무는 빛에 근심하네. 자, 1, 2구.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름다운 달, 겹겹의 구름에 가려서 멀고 멀리 저무는 빛에 근심하네. 1, 2구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의도를 담고 이렇게 지었을까? 자, 두 번째 구절에서 근심한다고 했는데 이 근심하는 주체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멀고 멀리 저무는 빛에 근심하네. 저무는 빛이 근심합니까? 저무는 빛이 근심하면 제가 갈로 안에 이라고 썼겠지, 맞죠? 빛이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시를 쓰고 있는 작가가 그 저무는 석양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석양이 지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슬퍼요. 청광, 불가대, 맑을 청빛광, 맑은 빛을 불가대, 기다릴 때, 가능하다, 불가는 가능하지 않다. 맑은 빛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 여기서 맑은 빛은 무슨 빛을 말합니까? 자, 1번 햇빛, 2번 별빛, 3번 달빛. 답이 몇 번일까요? 3번 달빛이겠죠? 지금 가월이니까. 구름에 가려가지고 달빛이 지금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그 달빛을 지금 빨리 보고 싶은데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심야의 강루, 깊을 심, 밤야, 깊은 밤에, 의지하다 할 때 기대다 그다음에 강강, 누각, 깊은 밤, 누각에 기대네. 자, 깊은 밤, 누각이 됐습니다. 왜? 맑은 빛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맑은 빛을 기다릴 수가 없는데 왜 깊은 밤에 누각에 기댑니까? 보통 누각의 위치는 높고 평평한 곳에 있습니다.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에 누각을 세우거든요. 높고 평평한 곳에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달빛을 기다리려니까 속이 타. 달빛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에서 달빛을 보고 싶어서 강누각에서 기대서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세 번째 구절이 청광불가대, 맑은 빛을 기다릴 수 없어서 이 구절에다가 혹윤이 뭐라고 평을 달았냐면 불자를 유자로 고쳐도 좋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불자를 유자로 고쳐도 좋다. 자, 불자를 유자로 한번 고쳐봅시다. 청광을 유가대하면 유자는 보통 오히려 여전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밝은 빛을 기다릴 수 없어서를 유로 고치면
밝은 빛을 오히려 기다릴만 해서, 밝은 빛을 오히려 기다릴만 해서, 또는 밝은 빛을 여전히 기다릴만 해서. 여러분들은 불자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U자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밝은 빛을 기다릴 수 없어서가 좋은 것 같아요. 밝은 빛을 오히려 기다릴 수 있어서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취향 차이겠죠? 취향 차이인데 아무래도 불자 들어가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라서 그 시의 기운이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있고, 유자는 여전히 이렇게 약간 뜨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쓰고 싶으면 유자를 쓰고, 약간 침울한 느낌을 시에 주고 싶으면 불자를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김정의 생애와 한번 엮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아름다운 달 겹겹의 구름에 가려서 멀고 멀리 저무는 빛에 근심한 애는 자신의 개혁 의지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된 암담한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맑은 빛을 기다릴 수 없어서 깊은 밤 강도하게 기대내는 어, 현재의 시련을 묵묵히 견뎌내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비록 맑은 달빛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과정 자체가 삶의 아름다운 천진함임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